영상 후반부에 란제리 소녀시대 원작 소설 증정 퀴즈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춘기였던 시절 늦은 밤이면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던 30번대를 넘어가는 채널에서 섹스 앤 더 시티라는 드라마를 틀어주곤 했습니다. 제목에 들어가는 섹스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혹여나 부모님이 깨실까 TV를 음소거한 채 숨죽이며 그런 장면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제가 기다리던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드라마의 제목에 낚였던 추억이 있는 저에게 며칠 전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의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란제리 소녀시대였는데요. 란제리 소녀시대? 저는 이 란제리 소녀시대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케이블 채널에서 하는 뭔가 이런 느낌의 야한 영화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드라마를 보니 엥? 이거 완전 써니 아니냐? 섹스 앤 더 시티에 낚였던 저는 무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란제리 소녀시대라는 제목에 또 낚이고 말았습니다. 제목에 낚인 것이 허탈했지만 섹스 앤 더 시티 때의 추억도 떠오르고 해서 저는 채널을 돌리지 않고 란제리 소녀시대 1화를 다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제목만 보고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드라마였지만 제법 순수하고 풋풋한 맛이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란제리 소녀시대는 1979년 대구를 배경으로 평범한 여고생 정희의 풋풋한 사랑과 서울에서 전학 온 완벽한 친구 혜주와의 질투와 우정 사이를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진중하고 스펙터클한 왕좌의 게임 리뷰를 하다가 이런 풋풋하고 발랄한 작품을 보니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드라마 동명의 원작 소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작 소설을 다 읽어봤는데요. 드라마와 원작 소설의 캐릭터들이 비슷한 듯 하지만 비교해보니 다른 점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란제리 소녀시대의 원작 소설과 드라마 주인공들의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작품의 주인공 정희입니다. 정희는 개성고의 잘생긴 학생회장 오빠 손진을 짝사랑하는 평범한 소녀인데요. 정희는 서울에서 전학 온 친구 혜주를 질투하기도 하고 또 좋은 친구로 여기며 동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희를 연기하는 배우는 바로 아이돌 그룹 우주소녀의 보나인데요. 보나가 연기하는 정희는 원작 소설의 정희와 얼마나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음은 정희가 스스로의 외모를 묘사한 소설 속 내용입니다. 이름은 이정희. 쌍꺼풀 없는 눈에 뭉퉁한 코, 야무지게 담은 입술. 나는 친근한 한국 아이의 전형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 혈통은 북방계쯤 될까? 본문 내용을 보면 정희는 쌍꺼풀이 없고 뭉퉁한 코, 그리고 스스로를 북방계라고까지 자세하게 말해주는데요. 드라마에서 정희를 연기한 보나는 소설 속 정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정희는 스스로를 친근한 한국 아이의 전형이라고 했지만 보나가 연기한 정희는 쌍꺼풀진 눈에 서양 배우 못지않은 높은 콧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모로 볼 때 보나가 연기한 드라마 속 정희와 원작 소설의 정희는 싱크로율이 많이 떨어지는데요. 드라마에서 정희는 짝사랑하는 오빠에 그저 한없이 설레어 하는 발랄한 소녀이지만 원작 소설에서는 자신에게 상황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연기도 잘하고 또래 친구들보다 조숙하며 드라마에서는 보여주지 않는 시니컬한 모습도 자주 보여줍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과의 완전한 합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희망은 없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희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전학 온 박혜주라고 합니다. 혜주는 공부, 외모, 성품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전학생입니다. 때문에 방과 후면 혜주를 보기 위해 남학생들이 교문 앞에 진을 치기도 하죠. 그런 혜주에게 정희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은 질투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나 원작 소설에서는 혜주의 청초함과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여학생은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며 책을 주우려던 허리를 펴고 미소를 띈다. 여학생은 이마에 땀을 훔친다.
그 환한 얼굴이 따스한 가을 햇살에 더욱 하얗게 빛난다. 해주라 했다. 창백할 만큼 하얗고 명민한 눈을 가진 얼굴이다. 해주는 배우 김옥빈의 동생으로 알려진 배우 최서진이 연기합니다. 외모에 있어 최서진이 연기하는 드라마 속 해주와 원작 소설 속 해주의 묘사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성격에 있어서도 드라마와 원작은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해주의 부활동이 원작과 다릅니다. 원작의 해주는 문예부에 들어갔고 시 쓰는데 상당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드라마 속 해주는 정의가 있는 방송부에 입부합니다. 소설에서 해주가 시를 좋아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그 설정을 벌이는 것이 원작과의 차이라면 정말 큰 차이일 수 있겠습니다. 다쳤나? 보자. 손진은 정의가 개성구 문학의 밤 행사에서 첫눈에 반해버린 대구 최고의 미남입니다. 대구에서 손진을 안 좋아하는 여학생이 없을 정도로 여학생들 사이에선 선망의 대상이죠. 정의는 손진이 기타 치며 노래 부르는 모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턱선이 갸름한 얼굴이다. 왠지 고독에 젖어 보이는 얼굴. 문제는 얼굴보다 목소리가 던지는 어떤 우수가 가슴 바닥에 꽂힌다. 목소리가 너무 간절해 눈물이 날 듯도 하다. 진이 오빠의 콧날은 힘차게 뻗어있고 목덜미는 고든 미루나무 줄기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지적인 목소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의 매력에 사로잡히는 것은 순간이다. 순간이 운명을 결정한다. 잔인하게도. 손진 캐릭터는 드라마와 원작 소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작 소설 속 잘생긴 모범생 손진을 바른 이미지의 배우 여혜연이 그대로 잘 살렸습니다. 그래도 굳이 원작과 소설의 차이를 꼽아보자면 드라마에서는 자전거로 손진을 뒤쫓던 정의가 자동차를 피하다가 넘어져 다치면서 그 일을 계기로 손진과 해주가 처음 만나게 되는데, 원작 소설에서 손진과 해주는 개성고 문학의 밤에서 이미 어느 정도 서로 친숙한 사이였던 것처럼 묘사됩니다. 진이 오빠 노래도 잘하지만 시도 잘 써. 좀 전에 들어봤겠지만. 해주가 거든다. 해주는 폴 맥카트니와 아주 잘 아는 사이처럼 서로를 보고 빙긋 웃는다. 눈 뜨고 못 봐주겠다. 아, 그러고 내 아이씨 아닌데. 드라마에서 영추는 약국에서 일하는 청년으로 약국 일뿐만 아니라 동네에서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원작 소설과 드라마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아마도 이 영춘이라는 캐릭터일 텐데요. 드라마에서는 해주와 약간 썸을 탈 것 같은 분위기지만 소설에서는 사실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냥 약방 총각으로만 언급되는 캐릭터입니다. 약방에서 보조로 일하는 청년이다. 야리야리하게 생긴 얼굴. 간혹 여자 약사에게 생리대를 사러 갔다 여자 약사가 없으면 그 오빠에게 부끄러워하며 생리대를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약방 오빠는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검은 비닐봉지에 생리대를 담아주곤 했다. 약방 총각은 소설에서는 몇 번 등장하지도 않은 캐릭터인데 드라마에 와서는 CN블루의 이종현이 배역을 맡고 영춘이라는 이름도 생긴 데다 주인공 중 한 명인 해주와 썸을 타게 될 것 같은 연출들이 보여지면서 원작과는 다르게 드라마에서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동문아. 어? 니는 알 거 없다. 동문이는 정의를 짝사랑하며 졸졸 따라다니는 순수한 남학생입니다. 하지만 손진 오빠만 바라보는 정의는 그런 동문이가 몹시 귀찮기만 합니다. 정의가 동문이를 지겨워하면서 무시하는 모습은 드라마나 원작이나 매한 가지인데요. 다만 원작의 동문이와 드라마의 동문이가 다른 점이 있다면 드라마에서 배우 서영주가 연기한 동문이가 원작에 비해 너무 훤칠하게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원작 소설에서 정의가 본 동문이의 첫인상은 이렇습니다. 나는 눈물을 머금는다. 머리통이 사각필통같이 길쭉하게 생긴 애랑 파트너가 되어야 할 운명이었다. 사각필통은 거무튀튀한 얼굴에 붉은 잇몸을 드러내고 웃는다. 오 신이시여, 이것이 정녕 나의 운명이란 말입니까? 동문이는 정의에게 처음엔 이름으로도 불리지 못하고 그냥 사각필통이었습니다. 머리통이 사각필통처럼 생긴 동문이와 미팅에서 짝이 될 것 같자 정의는 유서 깊은 진성희 씨 집안까지 언급하면서 질색하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KBS 드라마 란제리 소녀시대의 주인공들을 원작 소설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장편 소설을 영상화함에 있어 각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원작을 바탕으로 하지만 캐릭터 설정에 있어 차이점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드라마는 원작보다 더 밝고 가벼운 느낌으로 각색되었는데 과연 드라마의 결말이 원작 소설의 엔딩을 따라갈지도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원작의 결말은 제목에도 들어간 소녀시대라는 말이 무색하리만큼 정말 의외의 충격적인 결말이었거든요. 저는 결말을 보고 나서 한참을 생각한 끝에 제목이 왜 란제리 소녀시대였는지 납득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란제리 소녀시대를 재밌게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분들이라면 원작 소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원작을 읽어보시길 원하는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미노타우루스 채널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시고 지금 제가 낸 문제의 정답을 맞추신 분 중 5분을 추첨해 동명의 드라마 원작 소설 란제리 소녀시대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럼 문제 나갑니다. 1979년 대구를 배경으로 한 소녀의 성장과 사랑을 그린 이 소설의 제목은 1번 비키니 소녀시대, 2번 란제리 소녀시대. 정답을 아시는 분은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정답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5분께 원작 소설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미노타우루스였습니다.